저탄고지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는다. 적게 먹는다. 뭐 굉장히 적게 먹는다. 네, 그 다음에 지방은 많이 먹는다. 지방 먹으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방과 고기, 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왕창 먹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탄고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해야 되느냐 저탄고지. 네, 일단 비만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질병, 탄수화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자, 이런 분들 외에 또 몸을 좀 더 뭐 가볍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저탄고지를 하면 큰일 난다. 별로 안 좋다. 네, 내당 능이 굉장히 악화되고 결국은 계속 당 농도 올라가고 인슐린 농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네, 예비군, 네,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 저탄고지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네,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 입을 통해서 포도당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위장 속에서 포도당이 되어지고 포도당이 소장을 통해서 내려가고 대장까지도 내려가고 직장을 통해서도 내려가는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중에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 GLP-1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췌장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 분비 제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 엉망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안 된다. 거기다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위축되어진다. 췌장의 베타 세포가 작아진다. 숫자도 준다.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한다. 이렇기 때문에 당을 줄이기가 어려워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용불용설이라고요. 췌장도 포도당이 자꾸 와야 인슐린 분비를 잘 시킨다. 그런데 안 온다. 그러면 췌장이 자꾸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을 적절한 양으로 먹어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로 당뇨 환자는 저탄고지로 가면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요게 이제 저탄고지 때문에도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면 이 인슐린이 세포한테 가서 야야 세포야 포도당이 왔으니 집어넣어서 없애라. 또 이걸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세포한테 가는데 이 세포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해줘요. 인슐린을. 요게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슐린이 인지가 되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 이 세포의 표면에 인슐린을 인식을 하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여건,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여기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진다.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어떤 2형 당뇨병은 제가 보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 여기에 뭔가 많이 있다. 세포의 주변에, 혈액의 주변에 무엇인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 포도당도 많이 있다. 지방도 많이 있다.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호르몬도 많이 있다. 외부에서 약물도 엄청 들어오고 있다. 즉
혈액 속에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크게 일어난다. 즉 혈액 속의 물질의 양을 줄여야 된다. 줄이는 방법은 단식이죠. 단식. 자꾸 없애는. 그리고 이제 이 단식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단식을 하고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짧은 기간만 단식 또는 짧은 기간만 음식을 줄이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계속 긴 시간 음식을 줄인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굶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잘 먹고 이 속에 물질들이 적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기존에 이 속에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된다. 없애주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질의 양을 줄여야 인슐린 저항도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인슐린이 어떤 식으로 분비되어지는지 살펴보면 여기서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 아래축이 밥 먹은 시간, 그 다음에 밥 먹고 1시간 뒤에, 밥 먹고 2시간 뒤에 라고 하는 건데요. 인슐린,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 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이 인슐린 농도입니다.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제 포도당 소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포도당 농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고,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니까 인슐린 농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고, 이게 되어지니까 글루카곤은 다시 처음에는 높다가 이게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뽑아다가 쓰게끔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이렇게 있다가 인슐린이 나오니까 아래로 쭉 떨어졌다가 인슐린이 없어져 가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면요. 인슐린이 나오는 시간은 하루에 총 밥 먹고 나서니까 하루 3끼를 먹으면 2시간씩 6시간 밖에 없습니다. 총 24시간 중에서 6시간은 인슐린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반대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나와 있다가 밥 먹고 나서부터 2시간 동안만 글루카곤이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즉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은 글루카곤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나요? 당의 당 농도의 조절은 주로 누가 하고 있느냐?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글루카곤이 내 몸을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고요. 이 글루카곤이 뭐냐면 내 몸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루카곤은 긴장을 해갖고 있으면 항상 분비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안 되는 거죠. 당뇨 환자. 긴장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은 릴렉스 해 있을 때 잘 분비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분비되는 거죠. 릴렉스 해 있을 때. 저기 쳐들어오는데 밥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릴렉스. 그리고 글루카곤은 긴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즉, 자율신경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 두 가지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느냐 하면 GLP-1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진다라는 거죠. GLP-1이 잘 나와야 글루카곤도 조절이 되고 GLP-1이 잘 나와야 인슐린도 조절이 되어진다. 지금 이 상황이죠. 식사를 하고 나서 이 호르몬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조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GLP-1이 조절을 한다. GLP-1은 무엇으로 조절이 되어지느냐? 음식을 골고루 먹고 먹은 음식물이 장까지 내려가야 된다. 여기에 장까지 잘 내려가야 되는 물질 중에 한 개가 포도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안 먹어. 줄여 먹어. 저탄고지를 해. 어떻게 되나요?
GLP-1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슐린도 글루카곤도 엉망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이 호르몬 분비 체계가 엉망이 되어 버린다 라는 거죠. 나중에는 원인도 모르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해결을 보지도 못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고요. 특히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고지,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지방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기도 어려워지게 되죠. 각종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GLP-1도 엉망돼 버린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는 게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음식이다라는 거죠.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뭘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더 큰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소화부터 해결을 해 보십시오. 소화가 잘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이 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 소화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으니, 그럼 먼저 소화가 무조건 되도록 하는 방법,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 세 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일단은 소화가 좀 되도록은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GLP-1,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잘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나면 소화가 되어진 포도당이 이 세포로 오게 됩니다. 세포로. 그러니까는 세포로 포도당이 이렇게 오면 인슐린이 또 잘 분비되어져 나오겠죠. 분비되어져 나온 인슐린이 이 세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포야, 포도당이 왔으니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다오. 그래서 이 포도당에서 이 세포가 포도당을 이 속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 속에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어진 뒤에 그 물질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전자 전달기에 의해서 ATP를 만들어내고 그 ATP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온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액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배에 자꾸 가스 찬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산화탄소 포도당 대산화되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가스가 차는 거죠. 그런 분들 가스 차서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는 이제 암도 극복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 극복, 당뇨 극복해야 암 극복 가능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에서 이쪽 세포가 알파 세포라는 놈이 있고 베타 세포라는 놈이 있는데 알파 세포는 여기 분홍색, 베타 세포는 이 파란색인데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분비되어져서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릴렉스 되어져야 된다.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알파 세포는 교감 신경 항진이 되어져야 글루카곤 분비가 잘 되어진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우리가 낮에 막 열심히 움직일 때 그럴 때 분비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장이 튼튼해야 저것도 분비가 잘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이 몸속에서 이 췌장에 의해서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 두 가지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진 호르몬이 바로 아까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다. GLP-1. 그리고요, 여기에도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아까 식이섬유질 못지않게 당뇨에는 마그네슘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계속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이 마그네슘도 포함되고 식이섬유질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인슐린 저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혈액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색깔이 좀 여기 노르스름하고요. 여기는 약간 더 흰색이 더 많이 묻어 있는, 네, 이게 뭐냐면 지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를 뽑아 가지고 보면요, 피 색깔이 이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혈액 속에 이상한 물질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크게 일어난다. 혈중에 인슐린이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지방하고 만나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 저탄고지 지옥입니다. 지옥. 네, 절대 저탄고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 일을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네, 대사를 방해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다라는 겁니다. 지방, 네, 여러분들 저탄고지 당뇨 환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질이 당농들을 조절하는데 아주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식이섬유질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400g, 500g 가까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당뇨 환자 식이섬유질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자꾸 먹으라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GLP-1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GLP-1이라고 하는 거. 네. 자, 우리가 식이섬유질을 먹게 되면 이 위장으로 왔다가 소장으로 와서 이 소장에서 다시 대장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 가지고 직장으로 해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식이섬유질은 우리 몸 속에서 흡수되어지지 않고 빠져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식이섬유질이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청소도 해주지만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붙잡고 내려가면 여기 요 장 있죠, 대장. 여기에서 이 GLP-1이 분비가 되어져 나옵니다. 이 GLP-1은 여기에 들어오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GLP-1 분비가 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고기 먹으러 가서 또는 술 마시러 가가지고 나는 술 마실 때는 고기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당뇨 오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여기 잘 지나가게 하려면 식이섬유질을 먹으면 다 붙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GLP-1이 여기서 분비가 잘 되어져 나와야 장이 기분이 좋아야, 장이 튼튼해야, 장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나머지 장기가 기분 좋아진다. 뇌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 글루카곤 억제, 분비 억제, 네, 근육, 그 다음에 근육하고 지방의 분해, 그 다음에 간에서의 기능, 그 다음에 이 심장에서 맥박 전부 다 관여되어져 있는 게 바로 GLP-1.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자, 이 GLP-1이 분비가 되어지려면 네, 이 콜릭 애시드라고 이게 담즙산입니다. 이 담즙산이 식이섬유질한테 붙어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잠까지 내려와서 TGR5에 자극을 주고 TGR5가 GLP-1을 분비를 시켜서 이 GLP-1이 췌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췌장한테 인슐린 분비시켜라, 글루카곤 분비 멈춰라 이런 신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자,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GR5가
GLP-1을 분비시키는데 관여를 한다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장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사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사물질의 종류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장관입니다. 여기 통과해서 장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벽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물질들이 엄청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균들도 있어야 된다. 이런 균들에 의해서 물질이 더 분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칠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어져 나오고 만들어져 나오고 균에 의해서 분해되어져서 나오면 결국 이런 것들이 GLP-1의 분비, 인슐린 분비, 혈중 글루코스 농도 조절 여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이 물질들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물질의 종류, 알코올, 아미노산,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구아노신 1인산, 에리토로브산, 아세트산, 젖산, 글리세롤, 비타민 B2 등등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꼭 이 물질만 환정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소장, 대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즉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야 GLP-1 분비가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 잘 먹어라. 잘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만 잘 되면 뭐합니까? 그게 또 산소하고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산소를 열심히 집어넣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골고루 잘 먹자. 탄단지 골고루 섞어서 잘 먹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 열심히 먹자. 그리고 소화 잘 되게 하자. 산소 잘 들어가게 하자.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되는데 섬유질, 생야채를 많이 먹으면 장이 부글부글해서 힘드는데 위와 장이 문제인 거죠. 네, 위와 장이 문제인 건데요. 속이 원래는 누구는 부글거리는데 누구는 생야채를 먹는다고 해도 잘 부글거리지 않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 부글거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가스가 발생하는 그 가스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내가 섭취한 포도당이 분해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섬유질을 먹으니까 포도당 분해가 잘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좋았던 것이었죠. 네,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잘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염분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염분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영수님 소변의 염도를 한번 찍어보시고요. 평소에 염분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3일 동안만 염분을 한번 그냥 많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3일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일 뒤에 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님 박사님 말대로 비오6기소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체온이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네, 이윤아님 체온 몇 도 나옵니까 아침에? 정선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 박사님 말씀 하신 사람 접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어유 반갑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끔찍합니다. 박사님 만나고 비오6기소 열심히 하고 혈압약 끊고 당뇨 당화혈색소 5.7 내려갔고 와우 박수. 지금 필요 없는 살 10kg 감량하고 온몸이 완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꾸준히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면 저처럼 좋은 날 있을 겁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와우, 나 이렇게 또 오셨을 줄 몰랐네요. 이야기 다 듣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혈색소, 당하혈색소 5.7이면 거의 100점짜리인데요. 와, 대단합니다. 네, 1년 한 6개월 이제 됐나요? 여러분, 58세 정도 되셨죠? 58세이신 분이 체중 10kg 뺀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10kg 빼기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몸에 지금 혈압, 당뇨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네. 다음에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화꽃 향기님 반갑습니다. 암 환자는 당뇨부터 잡아야 하는군요. 네, 공감해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이윤아님, 오늘도 비오유키스 글루타치온, B100 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한 지 2년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몸 없을 듯이 살고 있지요. 위장병, 설사, 혈압,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도 있었군요. 이제는 완전 극복하고 날라다닙니다. 박사님 덕분에 이런 건강함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 마시고 실천하셔서 저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가서 체온 37. 와우.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멋집니다, 정말. 이야. 감동입니다. 감동. 37도요. 와. 암은 절대 안 오겠네요. 잘 지내노님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키토산 먹고 자면 살찌는 거 예방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네. 자기 전에 키토산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 먹을 때 드셔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을 키토산이 붙잡습니다. 네. 자기 전에 바로 먹는 거 아니고요. 네. 종창님 반갑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언제 먹나요?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70대 중반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무엇이 좋은가요? 단백질 보충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단백질을 먹는 것도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조금 덜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은 단백질이 소화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소화를 시키기 위한 물질을 미리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염분하고 소화 효소제하고 비타민 C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소화를 시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 어떻게 할 것이냐? 키토산을 먹고 바깥으로 빼내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키토산을 못 드시면 야채라도 엄청나게 많이 드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네.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된다. 오은주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기적은 꼭 있습니다. 저도 항상 박사님 덕분에 날아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염분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염분 제 영상 잘 찾아보시면 왜 염분이 이산화탄소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하늘님, 평생 위장병 비타민C와 소금으로 해결했지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전 늘 가래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래가 지금도 끼어 있다는 건가요? 네, 이제 없어졌다는 건가요? 지금 있다면 아직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장병은 해결됐지만 소화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혈중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결국 장 누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 먹고 이 제대로 분해되어지지 않은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지내노님, 지용성 영양제 먹고 있어서 밥 먹기 전에 키토산 먹기는 그렇고 체중 유지, 아침에 똥 잘 싸는 용으로 자기 전에 먹게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비오유키소 먹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비타민C와 키토산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식사한 후에 지용성 영양제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용성 영양제가 이 키토산하고 붙을 자리가 없어져 버려서 지용성 물질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소화되지 않은 미분의 물질, 미분의 단백질을 붙잡고 빼낼 수가 있습니다. 문채브럴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아님 박사님 칭찬 감사합니다. 요즘 하루 비타민C 18에서 20g 먹는데 아침에 몸이 반짝반짝해요. 구름과 친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짱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네,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 디스커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앞으로 5분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소화를 시키게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소화가 되어진다, 분해되어진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남게 되거나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계속 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 중에 한 개가 장누수입니다. 장누수가 되어진 상태에서 소화가 계속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질이 내려오게 되면 장에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장누수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 혈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혈중으로 들어온 단백질이 돌아다니다가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는 적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없애버리려고 면역세포가 싸움을 합니다. 그때 싸움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파지도 있고, 뭐 백혈구도 있고, T셀, B셀 다양하게 있는데, B셀이라는 놈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단백질이 자꾸 들어오니까 B세포로부터 나온 항체가 이 단백질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죽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네, 얘를 분해를 시켜서 없애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우리의 면역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물질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간다라는 거고요. 분해되어진 것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만들어져 나온 항체가 또는 여기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 단백질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단백질이 나오는 곳에 가서 얘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들어온 단백질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찾아서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갑상선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머리카락에 뿌리 있죠. 모근을 공격을 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혈관벽을 공격을 해가지고 각종 피부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의 장기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식도부터 시작해서 이 안쪽 위장, 소장, 대장 이런데 염증을 일으켜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전체가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단백질들하고 이제 내가 먹은 거하고 비슷한 놈을 이놈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혈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은 무조건 잡고 빼내야 된다. 빼내주는 것이 식이섬유질이다. 식이섬유질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키토산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뇨 전쟁 어떻게 하느냐? 골고루 먹자. 탄단지 골고루 잘 먹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먹자. 소화를 잘 되게 하자. 먹은 거 소화 잘 돼야 해결 본다. 그리고 산소를 잘 들어가게 하자. 산소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